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짭조름하고 달콤한 바람은 제가 지난 10년 가까이 느껴보지 못했던 맛, 바로 숨 쉴 틈 같았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창문 하나 없는 태성 데이터 시스템의 회의실에 처박혀 제 성조차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터지는 위기 상황을 수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취소하지도, 명절을 건너뛰지도, 또다시 비상대기라며 친구들에게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민지은 수석 시스템 아키텍트입니다. 거창하게 들리지만 실상은 회사의 운영 척추가 무너지지 않도록 홀로 떠받치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날 오후 따스한 햇살이 어깨를 감싸는 절벽 위 테라스에 앉아 차가운 한라봉 에이드를 손에 든 채 저는 문득 상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지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척도가 아닌 삶을요.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수로 화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최민석 이사. 그는 휴가가 필요한 직원은 진정한 리더십을 가질 체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던 상사였습니다.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고 제가 숨을 고르기도 전에 스피커 너머로 그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민지은, 감사 준비 주간에 휴가라니. 휴가는 이미 승인받았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게으름 따위 승인한 적 없어. 당장 해고야. 지금 이 순간부터. 세상이 무너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제 안에 무언가가 딸깍하고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묵이 길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무례함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순수하고 날카로우며 너무나 뒤늦게 찾아온 안도감이었죠. 그가 또 다른 협박을 덧붙이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서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제라도 있나요? 세련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조용한 자신감,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느껴지는 존재감. 그의 이름은 강도진, 예약 착오로 인해 우연히 저와 같은 프라이빗 다이닝 테이블에 합석하게 된 IT 업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방금 해고당했거든요. 그는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흥미롭다는 표정이었죠. 그렇군요. 그가 자신의 잔을 제 잔에 가볍게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대로 된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볼 때가 된 것 같군요. 그때는 몰랐지만 최 이사의 횡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점화 플러그였죠. 강 대표의 잔이 여전히 허공에 머물러 있을 때 제 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한번 쓱 보자 제 즐거움은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최 이사에게서 온 세 개의 메시지. 짧고 졸렬하고 다급했습니다. 노트북 즉시 반납해. 자산 회수팀에서 연락 갈 거야. 경업 금지 조항 때문에 이 바닥에서 다시는 일 못하게 만들어주지. 일주일 전이었다면 이 문장들에 짓눌렸을 겁니다. 수년간의 과로로 인해 제 신경계는 위협 비슷한 것만 봐도 움츠러들도록 훈련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부드러운 저녁 조명 아래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등 뒤로 펼쳐진 이곳에서 그 말들은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을 향해 지저대는 종이 호랑이 같았죠. 강 대표가 제 표정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맞춰볼까요?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무리수를 뒀다는 걸 깨닫고 있나 보군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공포가 저에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네요. 통하나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은요. 그는 그 대답으로 모든 것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다시피 그가 남은 와인을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태성 데이터 시스템은 수년째 고객사들을 잃고 있습니다. 업계 사람들은 다 알죠. 그 회사의 운영 중추가 단 한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요. 다만 그 사람이 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 말은 생각보다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누군가가 저질러 놓은 난장판을 수습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로 인정받는 건 익숙지 않았으니까요. 지은 씨, 그가 계속했습니다. 어떤 회사는 리더십 덕분에 살아남지만 어떤 회사는 리더십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습니다. 태성은 후자이고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죠. 고통스러운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고개를 돌리자 협력사 시스템 전략가인 이수진 이사가 테라스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아, 강 대표님, 누군가와 미팅 중이신 줄은 몰랐네요. 미팅 아니에요. 그가 특유의 여유로운 자신감으로 말했습니다. 발견이라고 해야 할까. 수진 씨는 한쪽 눈썹을 치켜뜨며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아직 대답할 준비가 안 된 질문들을 눈빛으로 던지면서요.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제 폰 화면에 여전히 떠 있는 최 이사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감사 기간에 해고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이 아니라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전혀 모르고 있네요. 그녀가 팔짱을 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벤더 계약의 절반이 지은 씨의 감독하에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무슨 연쇄 반응을 일으켰는지 이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심장이 더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서서히 깨달음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였습니다. 강 대표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조용한 만족감으로 저를 관찰했습니다. 당신의 전 고용주가 수년간 피해왔던 무언가를 곧 겪게 될 것 같군요. 그게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잘못된 여자를 과소평가한 대가요. 바람이 테라스를 스치고 지나가며 한때 제가 빠져 허우적거렸을 공포의 잔재들을 씻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커튼 뒤에 과로한 아키텍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 이사가 계산에 넣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는 그가 아니라 제가 둘 차례였습니다. 제가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제주의 밤은 부드러운 벨벳 커튼처럼 해안가에 내려앉았지만 창밖의 고요함은 제 폰 안에서 커지고 있는 폭풍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부재 중 알림이 16건, 음성 메시지 6건, 쏟아지는 이메일들.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숨을 내쉬며 첫 번째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태성 내부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동료 김하은 대리의 메시지였습니다. 제발 최 이사님이 진짜로 팀장님 자르신 거 아니라고 말해줘요. 감사 준비 다 무너지고 있어요. 박 대리가 팀장님 시퀀스 돌리려다가 정산 모듈을 통째로 날려먹었어요. 클라이언트들이 벌써 팀장님 이름 찾고 난리예요. 답장을 하기도 전에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사람은 팀장님이 책임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저는 눈을 감고 지난 7년의 무게가 피로가 아닌 명료함으로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성은 제가 떠나서 망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망가져 있었던 거죠. 제 부재는 그 균열을 눈에 보이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다음은 인사팀의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딱딱하고 대본을 읽는 듯 자기적인 어조였습니다. 규정에 따라 72시간 내에 모든 회사 자산을 반납해 주십시오. 또한 비밀 유지 및 경업 금지 조항에 따른 의무 사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해석하자면 최 이사는 패닉 상태이고 그를 구하기 위해 관료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료주의는 그 밑바닥의 시스템이 안정적일 때만 작동하는 법인데 저 없는 태성은 그렇지 못했죠. 저는 폰을 휙 던져 이불 위에 부드럽게 떨어지게 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위기는 제가 해결할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 씨가 에스프레소 2잔과 모든 걸 안다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소문 진짜 빠르네요. 리트릿에 온 컨설턴트 절반이 지은 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눈을 깜박였습니다. 제 얘기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대표님이 몇몇 사람들에게 지은 씨 얘기를 했거든요. 방 안에 공기가 바뀌더라고요. 지은 씨가 직접 봤어야 했는데 제가 더 놀란 건 강 대표가 제 얘기를 했다는 사실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실제로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가 테이블에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은 씨가 수년 동안 태성을 먹여 살린 거 다들 알아요. 당신 인사고과에 서명하는 그 남자만 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자유잖아요. 그래서 다음엔 뭐 하고 싶어요? 아까 강 대표가 했던 질문과 같았습니다. 제가 수년간 피해왔던 바로 그 질문이었죠. 저는 발코니 문 너머 멀리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저 버티는 것 말고 선택이라는 걸 하고 싶어요. 수진 씨는 저를 빤히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선택 잘해봐요. 최 이사 그 사람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상상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녀가 나간 뒤 저는 다시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이메일이 막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번엔 주요 클라이언트였습니다. 제목 긴급 민지은 팀장님과의 업무 연속성 요청. 저는 심장박동이 차분하고 확실해지는 것을 느끼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태성과의 이야기는 끝났을지 몰라도 다음 챕터는 제 조건대로 쓰일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아닌 제주를 떠나던 아침, 김포행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 하늘은 분홍빛과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 폰에 와 있는 메시지에 비하면 너무나 온화하고 평화로웠죠. 몇 시간 전 메일을 보냈던 바로 그 주요 클라이언트였습니다. 이번에는 어조의 다급함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실려 있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현재 민 팀장님의 포트폴리오를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결과물이 벌써 예정보다 3일 지연되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륙 후 와이파이가 연결되자마자 최 이사의 충동적인 횡포가 불러온 결과들이 제 메일함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느리지만 피할 수 없는 폭발처럼 수십 개의 사내 이메일 스레드가 실시간으로 혼란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리, 감사 준비를 완료할 수가 없어요. 정산 알고리즘에서 듣도 보도 못한 에러 코드가 계속 떠요. 운영팀장, 그건 민 팀장님이 3년 전에 아키텍처 절반을 커스터마이징 해놔서 그래요. 그거 돌리는 법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재무이사, 클라이언트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누가 상황 설명 좀 해봐요. 그리고 최 이사가 보낸 메시지 하나. 민지은이 남긴 문서 찾아봐. 뭔가 남겨둔 게 있을 거 아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은 없어. 상공 3만 피트 약 9.0m 위에서 소리내어 웃을 뻔했습니다. 문서라니요. 시스템은 문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통찰력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수년간의 개선, 본능과 패턴 인식에 기반한 수천 번의 미세 조정, 전체 구조가 숨쉬는 걸 볼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현장 참호 속에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지식. 그건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접 겪어서 얻는 거죠. 하지만 가장 뼈아픈 메시지는 하은 씨에게서 왔습니다. 그 사람이 팀장님 탓을 하고 있어요. 팀장님이 워크플로우를 고의로 망가뜨렸다고 경영진에 보고했대요.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긴 한데 상황이 지저분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맥박은 안정적이었고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강 대표가 예견한 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제 곁에 멈춰 섰습니다. 손님, 불편하신 점 없으십니까? 저는 예의 바른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대로 된 것 같네요. 몇 시간 뒤 바퀴가 활주로에 닿고 서울의 공기가 저를 맞이했을 때 현실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무거웠지만 숨 막히는 무게가 아니라 저를 단단히 잡아주는 무게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대신 흡수해주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에겐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도착 로비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올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라면 무시했겠지만 가슴속 무언가가 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잔뜩 긴장해서
패닉을 감추려 애쓰는 익숙한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저 정원우입니다. 정원우 사원. 최 이사가 제 역할을 대신하라며 무리하게 승진시키려 했던 분석가였습니다. 사람은 좋지만 그 무게를 감당하기엔 너무나 경험이 부족한 친구였죠.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 시스템은 계속 깨지고 클라이언트들은 미팅하자고 난리인데 최 이사님은 모두에게 고함만 지르고 계세요. 팀장님이 돌아올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요. 마지막 말이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9년의 희생, 해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도 돌아간다고? 아니요. 그런 날들은 끝났습니다. 원우 씨,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원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알아둬요. 이 난장판은 최 이사가 만든 거예요. 원우 씨도 저도 아니에요. 그가 떨리는 숨을 내쉬었고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전해야 할까요? 저는 집으로 향하는 첫 풍경, 서울의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해줘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은은 더 이상 공짜로 실수를 수습해주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부드러운 기하학적 무늬를 그리며 제 아파트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태성 데이터 시스템에 번지고 있는 기업의 들불을 생각하면 과분할 정도로 따뜻하고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내려놓고 방전된 폰을 충전기에 꽂은 뒤 커피를 한 잔 따랐습니다. 머그잔이 입술에 닿기도 전에 알림이 폭발했습니다. 인사팀의 음성 메시지 사건, 최 이사에게서 온 7건, 긴급 표시가 된 이메일 10여 통, 저는 모두 무시하고 하은 씨의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경영진이 오늘 아침 감사 리허설을 강행했어요. 시스템이 2번이나 멈췄고 데이터 브리지까지 충돌했어요. 클라이언트 2곳에서 팀장님을 복직시키거나 동급 전문가로 대체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 중단하겠다고 협박 중이에요. 스포일러 하자면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몇 초 뒤 2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최 이사 지금 패닉 상태예요. 말을 바꾸고 있어요. 팀장님이 무단으로 나갔다고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9년 동안의 야근, 반납한 휴일, 새벽에 긴급 수리. 하지만 뻔뻔하게도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폰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모르는 번호, 또 인사팀의 매뉴얼 읊는 소리겠거니 하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기려는데 텍스트 변환 미리 보기가 저를 멈칫하게 했습니다. 태성 이사회입니다. 최근 사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그들은 부사장급 아래 직원에게는 절대 직접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직접 연락했다는 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패닉은 최 이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붕괴는 이제 경영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걸 처리하기도 전에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는 번호였습니다. 강 대표님, 제가 즉시 받았습니다. 벌써 서울에 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여유로운 차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란조차 선택 가능한 불편함 정도로 들리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였죠. 어제 도착했습니다. 제 메일함이 아주 흥미진진할 거라 짐작하시겠지만요. 흥미진진이라 점잖은 표현이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오늘 아침 태성의 전 클라이언트 2곳과 통화했습니다. 둘 다 지은 씨를 언급하더군요. 지은 씨의 갑작스러운 부재 이후 발생한 불안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요. 갑작스러운 사내 정치가 역사를 다시 쓰는 방식은 언제 봐도 놀라웠습니다. 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최 이사가 선택한 사람과 일해야겠죠. 그게 문제겠지만요. 그들은 최 이사가 선택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연속성을 원합니다. 능력을 원하죠. 바로 당신을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전 계약 위반 같은 거 안 합니다. 누구를 빼오거나 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리더십이 실패하면 클라이언트들은 안정성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태성이 가진 유일한 안정적인 변수는 지은 씨였으니까요. 그의 말은 아첨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 씨,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고 싶군요. 당신의 레벨에 맞는 기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가둬뒀던 그 레벨 말고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를 방해했습니다. 날카롭고 참을성 없는 노크 소리 한 번.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구 올 사람 있어요? 강 대표가 소리를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아니요.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제 맥박이 차분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더 차갑고 통제된 무언가로요. 다시 걸게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조심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절박함으로 붉게 달아오르고 턱은 분노로 꽉 담은 채 서 있는 사람. 최민석 이사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작아진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최 이사는 마치 등 뒤에 세상이 불타오르는 듯한 표정으로 제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실제로 그랬죠. 그의 양복 재킷은 비뚤어져 있었고 넥타이는 반쯤 풀려 있었으며 눈에는 자신이 진정으로 지배해 본 적 없는 왕국을 지난 48시간 동안 통제하느라 잃어버린 남자의 광적인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지은. 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해. 예전 같으면 저 말 한마디에 가슴이 조여오고 심장이 뛰고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할 얘기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문을 더 넓게 밀치고 허락도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만함은 익숙했지만 그 밑에 깔린 절박함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그가 날카롭게 시작했습니다. 난 자네의 성실함, 일관성, 자네의 제 침묵을 믿었겠죠.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가 움찔했습니다. 죄책감인지 분노인지 모를 작은 경련이 일었습니다. 지금 비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가 쏘아붙였습니다. 감사가 엉망이 됐어. 전체 워크플로우가 틀어졌다고. 클라이언트들이 격분하고 있어. 격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정정했습니다. 그들은 불안정성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님이 만든 불안정성이요. 그의 턱근육이 붉어졌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 자네가 떠난 거지. 해고하셨잖아요. 제가 부드럽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실시간으로 자신의 실수를 되감기하는 사람처럼 서성거렸습니다. 좋아. 내가 좀 성급했을 수도 있어. 성급했다고요? 제가 눈썹을 치켜뜨며 되물었습니다. 제 휴가를 게으름이라고 불렀죠. 모욕했고 말하는 도중에 해고했습니다. 그건 성급한 게 아니에요, 이사님. 그건 습관이죠. 그는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정말로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지난 10년 가까이 그가 호통치던 그 여자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요. 돌아와야 해.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 말은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으로 포장된 애원이었죠. 싫습니다. 그 단순한 대답이 그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건도 안 들어보고 그가 마지막 단어에서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돌아갈 가치가 있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내가 수습할 수 있어. 이 사회가 답을 원해. 우리 구조를 지탱하던 유일한 사람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제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의 침묵이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지은아. 그가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더 부드럽게. 내가 자네를 과소평가했어. 인정해. 난 자네가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 틀린 말은 아니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대체하게 될지 계산을 잘못하셨을 뿐이죠. 그의 눈에 혼란이 스쳤습니다. 그는 아직 강 대표나 이미 업계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대화를 듣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이사님,
제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제가 떠나서 통제력을 잃으신 게 아니에요. 애초에 통제력을 얻은 적이 없으셨던 거죠. 그는 진실이 물리적인 무게라도 되는 양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정말 안 돌아올 건가? 네.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붕괴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공허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는 문 쪽으로 발을 옮기다 멈칫하더니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나한테 책임을 물을 거야. 그래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패배한 듯 한 번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 나갔습니다. 최 이사가 떠난 후의 정적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터지기 직전의 공기처럼 전기가 흐르는 듯 했죠. 저는 거실에 서서 닫힌 문을 한참 동안 응시하며 그 순간의 무게가 내려앉도록 두었습니다. 9년 동안 무시당하고 간과되고 묵살되고 축소되었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 제 휴식을 조롱하던 남자가 제 문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직원을 잃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지탱하던 구조를 잃었다는 걸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제 폰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사회 발신. 아, 올 것이 왔군요. 다음 도미노. 저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지은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민 팀장님, 한유라 이사입니다. 팀장님의 퇴사와 관련해 몇 가지 긴급히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그녀의 어조에는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피로와 기업의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날카로움만 있을 뿐이었죠. 네, 물론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아침까지 아무런 문제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팀장님이 갑작스럽게 퇴사했다고 보고받았거든요.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정중히 정정했습니다. 승인된 휴가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요. 침묵, 무겁고 죄를 묻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전체 운영 아키텍처에 접근 가능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최 이사님이 제대로 된 인수인계 교육에 리소스를 배정하는 걸 거부하셨거든요. 제가 문서는 다 남겨뒀습니다. 하지만 문서만으로는 실무 지식을 대체할 수 없죠. 또다시 침묵. 그러다 한 이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민 팀장님, 혹시 임시 자문역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철저히 과도기적인 업무로만요. 보상은 적절히 해드리겠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유혹 때문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관계가 역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직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잃기는 두려운 자산으로 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탈리아의 절벽 위 테라스에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자유는 선물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요. 제안은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문 업무를 맡을 여유가 없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 날카로운 흡기음, 연습된 전문성 뒤에 숨겨진 당황스러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업무가 뒷수습으로 취급받지 않을 기회를 모색 중이거든요. 이사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정중하게 통화를 마쳤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혼돈, 책임 전가, 정치적 수싸움. 폰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자 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강 대표의 문자였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괜찮으면 판교 오피스로 한번 들러주세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된 것 같아서요. 맥박이 안정되었습니다. 뛰지도 불안하지도 않고 준비된 상태.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위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향해 발을 내디디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킷을 챙겨들고 문을 잠근 뒤 모든 것을 요구하기만 했던 삶으로부터 걸어 나왔습니다. 다음 챕터는 제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마침내 인정받을 곳을 선택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선진 테크구 하늘코어의 판교 본사는 기업 건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끈한 건축미, 깨끗한 유리 라인,
그리고 정제된 에너지처럼 로비에 흐르는 조용한 집중의 울림. 그것은 태성의 형광등 아래 절망과는 정반대의 느낌이었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제 이름을 부르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지은님. 강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있다니? 비상 상황 사이에 저를 끼워 넣는 것도 의무감에 부르는 것도 아닌 기다림. 저는 협업 공간들이 늘어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아이디어로 가득 찬 화이트보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팀들, 고성도 없고 허둥지둥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의도에 의해 움직이는 직장. 마지막 문이 열리자 강 대표가 긴 테이블 상석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따뜻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거의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지은 씨. 그가 일어나 저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와줘서 기쁘군요. 궁금해서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좋아요. 호기심은 보통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첫 번째 신호니까요. 우리는 면접 같지 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인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태성에서의 제 아키텍처 결정들, 제 설계, 리스크 평가, 시간이나 지원 없이도 무너져가는 시스템을 안정시켰던 능력에 대해 물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왜 휴가를 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제 가치가 조건부라는 암시도 없었습니다. 제가 특히 복잡했던 안정화 시퀀스에 대해 설명을 마치자 그는 감탄한 듯 등을 기대었습니다. 지은 씨는 태성을 살려두기만 한 게 아니었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임원급 레벨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우는 중간 관리자급으로 받고 있었네요. 저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해고했죠. 그가 계속했습니다. 우리로선 아주 편리하게도 당신을 자유롭게 해줬군요. 그가 서류철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두껍지는 않지만 무게감이 느껴지는 서류였습니다. 전무이사. 그가 말했습니다. 시스템 전략 및 인프라 총괄. 완전한 자율권. 당신만의 팀. 그리고 수년간 해온 일에 걸맞은 보상까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자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 제안이 제가 너무 지쳐서 상상조차 못했던 삶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제 미래가 저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기도 전에 강 대표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당장 결정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더 이상 리드하기 위해 허락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줬으면 해요. 당신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든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리더니까요. 그의 말은 돌에 새긴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좋아요. 제가 일어나려 하자 그가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아침 태성 이사회에서 우리 쪽에 연락이 왔었어요. 제가 멈칫했습니다. 우리랑 접촉하고 있는지 묻더군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 대표의 표정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쪽이 신경 쓸 일 아니라고 했죠. 다음 날 아침, 소식은 제가 블라인드를 걷기도 전에 퍼졌습니다.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건 패닉, 어떤 건 사과, 어떤 건 그저 충격. 하지만 제 몸을 일으키게 만든 건 하은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감사 포털이 새벽에 또 다운됐어요. 클라이언트 세 곳이 긴급회의 요청했고요. 누가 팀장님이 승인된 휴가 중에 해고당했다고 흘렸나 봐요. 다 퍼졌어요. 민 팀장님 전부 다요.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업계 뉴스 헤드라인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태성 데이터 시스템 수석 아키텍트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운영 대혼란. 그 아래 짧지만 치명적인 단락이 있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회사의 핵심 시스템은 주로 한 명의 아키텍트에 의해 유지되었으며 최근 그의 해고로 인해 리더십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운영 감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사는 제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업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굴 말하는지 다 알 테니까요. 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온 또 다른 이메일. 지난번보다 더 다급했습니다. 민지은님, 즉각적인 미팅을 요청합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고조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명확한 설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구조대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은요. 답장을 보내기도 전에 또 다른 메시지가 떴습니다. 발신자 불명. 화면을 통해 속삭임처럼 느껴질 만큼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팀장님 탓을 하려고 하는데 진실은 다 밝혀졌어요. 다시 끌려가지 마세요. 서명은 없었지만 저는 말투를 알아봤습니다. 원우 씨였습니다.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하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긴장과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여기 오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녀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팀장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뭘요? 그녀가 안으로 들어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아침 이사회가 최 이사를 추궁했어요. 회의 전체가 녹음됐는데 누군가 녹취록을 유출했어요.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그녀가 폰을 건넸습니다. 텍스트 줄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사, 감사 시즌에 우리 시스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아키텍트를 왜 해고했습니까? 최민석, 그 여자가 리더십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 해친 겁니까? 아니면 당신보다 뛰어났던 겁니까? 녹취록은 최 이사의 권위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이사회 의장, 당신은 자존심 때문에 운영의 무결성을 훼손했습니다.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정식 징계 검토 전까지 직무 정지를 명합니다. 저는 폰을 하은 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사람 끝났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혹시 돌아오실 생각 있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안도감으로 이완되었습니다.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팀장님은 거기 묻혀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알림 소리가 우리를 방해했습니다. 강 대표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들러주시겠어요? 마무리할 세부 사항이 있어서요. 하은 씨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분인가요? 네. 그럼 가세요. 그녀가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그녀가 떠난 뒤 저는 아파트의 고요함 속에 서서 낯선 감정이 가슴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복수심도 아닌 정열이었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제 삶은 위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드디어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도착했을 때 강 대표의 사무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복도의 잡담도 서두르는 발걸음도 없이 의도된 듯한 고요함만이 흘렀습니다. 그는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뒷짐을 지고 서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가 말했습니다. 태성이 오늘 아침 최 이사의 사임을 발표했더군요. 제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자발적인 사임이라던데. 그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발적인 건 하나도 없었죠. 그의 어조에는 승리감은 없었습니다. 폭풍이 마지막 천둥 소리를 내고 끝나는 필연적인 고요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당신을 숨기지 않을 역할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침묵이 아니라 존재감을 요구하는 역할 말입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한번 고개를 끄덕이더니 테이블 위로 한 장짜리 계약서를 밀었습니다. 깔끔하고 직설적이며 함정 따위 없는 저를 위축되게 만들 문구는 하나도 없는 계약서였습니다. 전무이사. 제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 미래가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서명했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 무언가가 지친 어깨로 태성을 짊어지고 다녔던 그 부분이 충성심이란 곧 자기 소멸이라고 믿었던 그 부분이 마침내 손을 놓았습니다.
제가 선진 테크를 나설 때 저녁 노을이 도시를 따뜻한 호박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원 가장자리에 멈춰 서서 그 순간이 뼛속까지 스며들도록 두었습니다. 폰이 울렸습니다. 하은 씨의 마지막 메시지. 여기 사람들 이제 다 진실을 알아요. 사람들은 팀장님이 회사를 지탱한 게 아니라 팀장님이 곧 회사였다고 말해요. 저는 답장을 쳤습니다. 본인을 잘 챙겨요. 이제 그건 하은 씨의 짐이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저는 9년 만에 처음으로 폰 전원을 껐습니다. 침묵은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었죠. 저녁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해고당한 것은 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제 이야기를 해방시킨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해고당한 건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마침내 저 자신을 되찾은 순간이었죠. 때로는 삶이 문을 닫아버리는 건 당신이 진정으로 속해야 할 곳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느낌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좋아요를 누르고 전송해 주세요.